세상발견 유레카! 참 즐거운 세상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세상발견 유레카의 금학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여자 전재양입니다. 네, 유레카의 깜찍한 마스코트 윙크의 이승희, 윙크의 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상한 짓을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괴짜의 사전적 의미인데요. 전재양 씨는 평소 이 괴짜라는 단어 자주 들어보십니까? 괴짜 전재양? 누가 저한테요? 네. 아니죠. 그 괴짜라는 느낌 자체가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사람, 아니면 너무 집착이 강한 사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전재양 넌 괴짜야! 별론데요? 근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천재라고 일컫는 사람들, 특히나 좀 예술 쪽에 몸담고 계신 분들 중에 좀 괴짜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다. 그 책에서 예전에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음악가 모차르트 분이요. 네. 괴짜였대요. 그래요?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냄새에 대한 집착이 화장실 대단하셨다고 집착 대단했죠. 네, 정말 저도 또 유명하신 분 알아요.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오빠. 게이츠 오빠. 빌 게이츠 오빠가 그 고등학교 다니던 당시만 하더라도 컴퓨터 산업의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네. 하지만 컴퓨터에만 관심을 보이는 통에 친구들 사이에서 괴짜라고 불리고 부모님한테는 맨날 야단만 맞았다고 합니다. 아니 분위기 이쯤 이렇게 되면 저도 괴짜라고 불리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전재양. 예. 아니 뭐 근데 예, 좋습니다. 네. 예, 전재양은 괴짜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뭐 한 가지에 딱 꽂힌 게 없어서. 그럼 제가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모차르트도 화장실 냄새에 이게 집착을 하면서 뭔가 이게 작곡을 하면서 훌륭한 예술을 남겼잖아요. 그럼요, 영감을 전재양 받았죠. 씨도 뭔가 냄새에 집착을 해서 사람 냄새 집착, 사람 냄새. 이렇게 발냄새에 집착. 진짜 정말. 뭔가 예술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이 시작부터 이 분위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수습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지켜볼 거예요. 한번 알겠습니다. 수습해보세요. 네. 예. 자, 조만간 괴짜가 될 것 같은 전재양 씨와 함께하는 세상발견 유레카 첫 순서는요. 네. 자칫 잘못 생각하면 괴짜 요리로 낙인 찍힐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요리인데요. 괴짜 요리요? 두 요리가 함께 만나서 뭔가 괴상한 요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괴짜 음식, 이름하여 괴식. 자,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발견 유레카! 이들이 놀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괴상한 조리법이 등장했기 때문 평소에는 듣지도 맛보지도 못했던 음식들이 강림하셨도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괴식이라 부른다. 지금부터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재치로 무장한 괴식의 화끈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기이한 식습관을 일컫는 신조어인 괴식. 그중 첫 번째 맛집이 있다는 고창으로 향했습니다. 특이한 음식 하면 저 짬짜면 팔거든요. 짬짜면이라 하면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신메뉴를 말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곳은 집 근처 중국집 어느 곳에나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메뉴 아니었던가요? 괴식이라 해서 찾아왔건만 독특한 음식은 찾아볼 수 없는데 시민들도 잘못 찾아온 건 아니세요? 맛이 되게 독특하고 맛있다 그래가지고. 네. 이야기만 소문 듣고 왔지. 일부러 한번 먹으러 왔는데. 어디서 오셨나요? 대구에서. 대구요? 그렇다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실망하려던 찰나? 기존에 우리가 알던 짬짜면과는 뭔가 다른 점 눈치채셨습니까? 힌트를 얻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는데요. 어라? 짬뽕을 담아내는가 싶더니 어느새 짜장을 함께 섞는 모습. 이게 뭐예요? 이것이 짬짜장이요. 짬짜장이요? 예. 원래 짬짜장 하면 그릇이 이렇게 반으로 갈라진 거잖아요. 모르고셨어요? 오히려 후방 모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짬뽕과 짜장이 반반 정확히 나눠진 오리지널 짬짜장이고요. 아래 보이는 그림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괴식 짬짜장입니다. 그릇이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한마디 없고. 아니, 절대 아니죠. 저희 집에서는 네. 특이하게 저렇게 음식이 나갑니다. 기존의 상식의 틀을 확 깨버리니 이 무슨 영문이란 말인가. 실수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손님들이 네. 이 짬뽕을 시키면은 네. 그 짜장
짜장을 달라 그래. 짜장을 따로 공기에다 달라 그래서 네. 그래 드렸거든요. 국물을 따르고 거기다가 짜장을 부어서 섞어 드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히트를 얻은 거지. 손님들이 짬뽕에 짜장을 섞어서 먹던 모습에서 힌트를 얻어 시작하게 됐다는 특급 메뉴 짬짜장. 보시는 것처럼 얼큰한 짬뽕 소스가 완성됐다면 쫄깃한 면발을 뽑을 차례. 직접 면발을 뽑아준 뒤 짬뽕과 짜장의 소스를 각각 반반씩 올려주는 겁니다. 우연한 기회에 얻은 발상을 요리로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데요. 이거를 고춧가루 조금 넣고 여기 춘장 까만 거요. 같이 넣어서 섞어서 볶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조화가 안 이뻐가지고 시행착오가 있었지. 안 이뻐서 우리 나름대로 또 그야말로 난생 처음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게 아닐까요? 아,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구나. 보통 이렇게 칸막이가 있으니까 네. 또 짬뽕 같은 경우는 국물이 있잖아요. 네. 그럼 국물도 없고. 신기하죠? 예.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같이 섞어서 따로따로 먹지 않고.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반 올려진 짜장과 짬뽕 소스를 섞어서 먹는 거라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아유,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주문한 사람들. 태어나 처음 맛을 본 짬짜면 그 맛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매콤한 맛을 좋아하잖아요. 매콤하고 약간 톡 쏘는 맛. 이게 여기서 톡 쏘는 맛이 있어요. 매콤하면서도 좀 달콤하기도 하고 새콤도 하고 여러 가지 맛이 다 나는 것 같아요. 원래 짬뽕, 짜장을 같이 섞으면 한 가지 맛을 못 느끼는데 이건 같이 짬뽕, 짜장 같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괴식 중에서 으뜸으로 손꼽히는 짬짜면 독창성 있는 음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원래 짜장면 이렇게 다 못 먹거든요. 근데 단무지도 거의 안 먹고 이거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단무지하고 짜장면은 찰떡 궁합인데 제가 원래 이거 2접시 먹거든요. 짜장면 먹을 때. 근데 이거는 안 느끼해서 그런지 단무지를 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두 번째 괴식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통영. 특이하게도 이 음식은 특별한 날에 유독 생각이 난다는데요. 어떤 날이라고요? 당연히 술 먹은 다음에. 누군데? 오늘 어떤 날? 부침개 먹으려면 번거롭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짜 먹으러 오자. 우짜라고요? 오직 통영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짜의 정체는? 우동도 먹고 싶고 짜장도 먹고 싶고.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비스럽기만 한 우짜의 비밀 속 시원히 밝혀주시죠. 우동에다가 짜장을 얹어준 거예요. 우동과 짜장의 첫자를 떠서 이름 붙인 우짜. 이 음식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남 통영에서 사랑받아온 메뉴라는데요. 이 음식 맛의 구화를 책임지는 건 바로 요 육수입니다. 비가 오는 날 생각나고 술 먹은 다음 날 찾게 된다는 이유 역시 시원한 국물에서 찾을 수 있다는데요. 멸치 다시를 쓰죠. 네. 근데 멸치 다시는 똥이 써요. 쓰기 때문에 맛이 그 맛이 안 나고 이 띠포리는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경상남도 통영에서는 이 띠포리를 갖고 다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 멸치보다 비쌉니다. 1960년대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우짜는 특히나 통영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에겐 향수 어린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짜장면이냐 우동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짜장면을 시키면 다른 사람이 먹는 우동이 먹고 싶고 반대로 우동을 시키면 다른 사람이 먹는 짜장면을 먹고 싶은 욕망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생활 밀착형 음식인 셈인데요. 애들이 와서 이제 웃잡고 우동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마음을 못 정하는 게라 웃잡고 그래서 웃잡고 해요. 그게 그러다가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러니까는 가름을 못 자니까 엉겹길에 저희도 엉겹길에 우동에다가 그러면 국물 작게가 짜장을 얹어갖고 우짜 이래갖고 먹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원 시작이.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둘의 기묘한 만남. 직접 맛을 본 여러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네. 색깔이 약간 우동도 아니면서 짜장면 아니면서 어중간한데 맛은 못생겨도 맛은 이거죠. 이거 보세요.
해장을 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통영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장 음식으로도 우짜의 인기 대단한데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 남은 국물 한 방울도 남기는 법이 없습니다. 짜장면은 짜장면 맛만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우동하고 우짜랑 국물은 맛이 중간 맛이 돼가지고 아주 좋아요. 아주. 면이요. 쫄깃하고요. 매콤해요. 술 먹은 다음에 땡겨요. 우짜가. 예. 술 먹고 바로 그냥 딱 출출하면서 생각나는 게 딱 우짜예요. 술 먹고 드셔보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괴식 짬짜장과 우짜. 오직 한결같은 믿음과 열정으로 탄생한 메뉴들인데요. 요즘 입맛이 없다면 나만의 괴식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짜장면과 짬뽕의 만남, 그리고 우동과 자장면의 만남. 얼핏 생각하면 따로국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두 음식이 만나서 하나가 된 그야말로 정말 괴식, 괴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어보신 분들이 모두 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울 만큼 그 맛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 또한 궁금합니다. 요즘에요 대한민국이요 이 괴식 신드롬, 괴식 열풍으로 아주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요 그 라면 스프 43개나 넣어서 만든 라면 스프 비빔밥이 등장해서 또 열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좀 신기한 게요. 아니 라면 스프 맛은 알아요. 그쵸, 알죠. 밥맛도 알아요. 그쵸. 근데 이게 합쳐져서 라면 스프 비빔밥이 됐다고 하니까 근데 또 이 맛은 상상이 안 되는 건 또 맞아요. 상상이 안 돼요. 저희가 이렇게 학창 시절에도 꼭 이렇게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조금 괴식을 조금 즐기는 친구들에게 한둘은 꼭 있거든요.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콜라에 밥 말아 먹는 친구. 어머. 그건 무슨 맛이래? 그러니까요. 콜라 맛은 알고 밥 맛은 알겠는데 콜라밥은 도저히 콜라를 너무 좋아해서 콜라 아니, 중독이에요. 네, 저랑 정말 절친한 친구 중에서는 그 우유에다 밥을 말아 먹는 친구. 우유에다가 밥을 말아 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이 있다고 저한테 억지로 이렇게 주는데 그래서 정말 그냥 못 이긴 척 먹어봤더니 나름 고소하고 또 맛이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거기다 이제 실험 정신이 투철해서 그런 것들을 먹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지금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로 생각하지 못했죠. 치즈라면. 치즈라면도 라면에 치즈를 넣어서 먹으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먹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다 즐겨 먹는 음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특히 밀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홍차에다가 우유를 타 먹는 밀크티 같은 경우에도요. 예전에는 차에 우유를 넣는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어보니까 새로운 조리 방법이 맛있는 거죠. 보편적인 요리로 음식으로 많이들 사랑받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그 짬짜면 우짜 개발하신 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신 거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 짬짜면의 맛은 조금 상상이 돼요. 또 마실 것이다. 근데 또 이렇게 저도 조금 괴식을 하나 고백을 하겠습니다. 어떤 거요? 여러분 그 짜장면만 나는 라면 아시죠? 있죠. 그리고 몰고 가세요 하는 라면 아시죠? 통통한 라면. 통통한 라면. 이 두 개를 같이 끓이잖아요. 그럼 짜장 맛이랑 그 라면 맛이 오묘하게 이렇게 섞여서 정말 맛있는 의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오늘 바로 도전해볼 만한 그런 괴식이겠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아마 맛이 기대되실 거예요. 그래요. 기대됩니다. 정확한 레시피는 녹화 후에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맛의 신세계를 연 짬짜면과 우짜, 오늘의 새로운 메뉴, 색다른 맛을 원할 때 여러분들 한 번씩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또 다음 순서는요. 건강을 지키는 자전거를 소개합니다. 이 자전거를 많은 분들이 타시고 또 타고 싶어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광주로 떠나서 자전거의 매력 속으로 푹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발견 유레카! 지금은 바야흐로 자전거 전성시대. 과연
그 매력은 무엇일까? 너무 좋아요. 건강에 최고예요. 생활하는데 에너지가 생깁니다. 활력! 자전거와 사랑에 푹 빠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곳은 전남 나주에 위치한 종합 스포츠파크.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중무장한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데 다들 어디서 왔을까? 서울에서 왔거든요. 수원에서 왔어요. 안산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안산. 예. 여기까지 웬일이십니까? 아니 나주가 아주 좋다고 그래서 구경 왔습니다. 이들이 나주를 구경하는 데 필요한 이동 수단은 바로 자전거 한 대. 이야, 여기는 대가족이 왔다. 새 가족이 와서 새 가족이. 가족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네. 이 집의 막내 역시 자신의 애만을 챙겨왔다. 풍선을 왜 달았어요? 뒤에? 풍선도 있네? 그냥요. 많이 닮으면 날 수 있으니까. 파이팅! 드디어 출발! 남도의 젖을 영산강을 따라 새로 생긴 자전거 도로를 시원하게 달리는데 이번 행사는 전국 주요 아름다운 강변과 연계한 녹색 자전거 열차 투어입니다. 이거는 지금 올해 9번 예정돼 있는데 그중에 하나 6번째인 전남 나주 영산강을 도는 코스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7시. 상쾌한 아침바람을 맞으며 달리니 다들 기분은 마냥 좋을 듯한데 하지만 아쉬운 건 이 자욱한 안개. 저희는 날씨는 가리지 않습니다. 비 속에서도 타고 또 안개도 또 안개 속에서 타는 재미도 또 있습니다. 또. 예. 날씨와 무슨 상관? 다들 신은 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안개가 끼었으니 조심해야 할 듯한데 아이고 저런, 역시나 사고가 났다. 괜찮으세요? 장난치다가 떨어졌어요. 영산강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일주도로. 나주 종합 스포츠파크에서 출발해 죽산보 그리고 석관정을 통과하며 약 25km의 코스가 펼쳐지는데 눈부시게 아름다운 강변의 경치가 자전거족들의 가슴을 더욱 설레게 한다. 코스가 너무 환상적이네요. 갈대숲도 좋고요. 길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심심하지가 않았어요. 이야, 가만 보니 이분들은 커플 자전거를 타고 있다. 결혼 30주년이라 같이 좀 한번 맞춰보려고. 너무 좋아요, 둘이 맞추니. 형 오면서 좋은 거 많이 봤어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출발합니다. 하얀색 이거 한 20분 정도 가면은 이상한 것도 있고. 이상한 것의 정체는 바로 갈대다, 갈대. 그럼 다시 출발. 고고싱! 영산강을 따라 드넓게 펼쳐진 나주들역을 지나치며 남도의 정치를 만끽하는 사람들. 따스한 햇살과 상쾌한 바람에 온몸을 맡긴 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간다. 오랜만에 야외 풍경도 보니까 너무 좋았고 서울에 있다가 지방에 오니까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와보고 싶어요. 이번에 찾은 곳은 전남 완도 공설운동장. 또 다른 자전거족들로 가득한데 자전거로 산을 정보가 나왔습니다. 아하, 오늘은 전국 산악 자전거 대회가 열리는 날. 6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어째 이분은 나이가 꽤 들어 보인다. 어머니도 참가하세요.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78. 그 연세로 안 배세요. 자전거 타서 그래요. 출발점에 선 선수들, 가슴은 콩닥콩닥. 다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 그런데 이때 다급히 뛰는 한 남성. 어딜 가시나 따라가 봤더니 바로 화장실. 자꾸 나와요. 긴장하면요. 그래요? 예. 서울서 왔는데요. 그러다 출발 시간 놓치면 어떡해요? 예? 아니 다 보면 알아요. 그래요? 예. 총성과 함께 드디어 출발. 과연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다. 완도의 청정바다를 만끽하며 해안도로를 따라 시원스레 달리는 사람들. 처음이라 우선 전력 질주. 기분 좋은 심장박동이 울린다. 전체 길이는 49km가 되고 산악 구간이 17km입니다.
오르막이 10km, 내리막이 7km 구간이 되겠고요. 경사도는 중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이들이 달려온 곳은 바로 완도 상원봉. 해발 644m. 다가는 산악 코스가 이어지는데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이 구간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조금 더 35km 지점 넘어가면 더 빡센 구간이 한 군데 더 있고요. 바로 이곳이다. 마일 35km 구간. 숨이 더 가빠진다. Never give up. Okay. Never give up. 나는 영하 40도의 추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높은 낭떠러지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열대의 태양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두려운 것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 일입니다.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요. 오로지 도전 정신으로 총무장했다. 자, 드디어 신나는 내리막길. 휴,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이 기분. 다들 이 맛에 자전거를 탄다는데 이건 너무 달렸나? 바퀴에 펑크가 났다. 자전거를 세우고 수리에 나서는데 자주 빵꾸 나요, 산에는. 잠깐 화이팅. 예,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분은 왜 자전거를 타지 않고 그냥 달릴까? 저 왜 뛰세요? 뒷바퀴 빵꾸 났네요. 10km 정도 뛰는 것 같아요. 왜 아무도 수리 안 하시고요? 뒤에 안 가져가지고 펑크 배치를 안 가져왔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한 1km 안 남았으니까 뛰어가죠. 화이팅! 그래! 힘든 일주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서 드디어 결승점에 도착. 자신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를 거뒀다. 예, 완도 구경 많이 하느라고 1등을 못했네요. 구경하느라고. 나름대로 재밌었고요. 또 이런 대회 덕분에 안도를 알게 돼서 또 좋습니다. 이르는 1시간 40분을 기록 부산에서 온 총덕성 씨. 완도 와가지고 전체 1위까지 하고요.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거침없이 달리는 사람들. 그 짜릿함은 누려본 자만이 안다. 여러분도 지금 자전거족이 되어보시라. 이 안에 너 있다. 정인아, 내 며느리가 돼주라. 그럼요. 태워드리고 말고요. 찬바람 불고 쓸쓸한 이 계절, 옆구리가 시리십니까? 사랑의 큐피드 화살을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쏴 드리겠습니다. 맞는 즉시 사랑에 빠진다는 큐피드의 화살처럼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사랑의 묘약이 있었으니 차디찬 얼음 심장도 가뿐히 녹여줄 비장의 무기, 그것은 무엇일까요? 독일을 통일한 명재상 비스마르크는 175개, 고대 로마 제국의 황제인 위테리아스는 한 번에 무려 1000개, 그리고 나폴레옹 1세는 전쟁터에서 삼시세끼 식사에 이것을 먹었다는데요. 뭔데요? 네, 바로 굴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이 사랑의 묘역이라 했던 굴. 맛있는 유래가 식탐에서 만나보시죠. 말랑말랑한 살이 들어있다. 그러게요. 이곳이 어딘고 하니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청정 바다의 기운을 머금은 통영. 통영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게 있죠. 그렇죠. 굴을 빼놓을 순 없는데요. 굴철을 맞아 통영에서는 그야말로 굴과의 한판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굴의 도시답게 이곳의 작업 방식 역시 남다른데요. 물속에 길게 늘어뜨린 줄에 포자를 붙여 키우는 수화식으로 굴을 채취하는데 200m가 넘는 밧줄을 당기면 다닥다닥 붙은 굴이 올라옵니다. 작업 대목에 설치된 동력 굴 채취기를 이용해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굴이에요? 기계에 들어가기 전에 세척하는 과정에서 잘 세척되라고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채취된 굴을 굴가게 작업장으로 운반하기 전에 한 차례 세척을 한 뒤 통에 담아 놓으면 오늘 작업은 끝! 그런데요, 통영하면 굴맛이 좋기로 유명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유명하죠. 수온하고 모든 그런 조르고 이런 게 우리 성장하기에 적합해가지고 우리 당도도 높고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뭐 열매도 알차고 맛이 있습니다. 굴은 수온이 떨어지면 추위에 견디고 번식하기 위해 플랑크톤을 섭취하는데요. 때문에 타우린과 글리코겐 등 영양이 풍부해져서 그 맛이 일품입니다. 자, 거대한 굴산을 이룬 어마어마한 양의 벌어진 잎 다물어지지 않는데요. 그만큼인데 까면 어느 정도일까요? 바다에서 갔다 온 싱싱한 굴, 그 맛은 어떨지 시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우유. 정말 맛있죠. 그래, 맞습니다. 어머, 신선해. 정말로 꿀맛이다, 꿀맛. 꿀맛. 꿀맛이 아니라 꿀맛. 발음이 안 당연히 되는 건 맛있죠. 기억 하나를 더 쫄깃쫄깃하면서 얹은 것뿐인데 덜건한 게 정말로 꿀맛이에요. 이곳은 바다에서 갔다 온 굴 껍데기를 벗기는 작업장입니다. 이곳에서는 흔히 사용하는 갈고리 대신에 작은 칼로 굴의 폐주만을 잘라내기 때문에 굴의 몸체에 생채기를 내지 않아 그만큼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굴이 좋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대체 우리 몸 어디에 좋은 건가요? 굴은 돌에 핀 꽃이라 하여 석호라 불렀으며 다른 식품에 비하여 사람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성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칼슘과 철분, 아연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 발육에 도움이 되며 여성들에게는 빈혈 예방과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또한 서양에서는 스테미너 식품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작업장에서 익숙한 솜씨로 껍질을 벗기면 우윳빛 생굴이 금세 한 통 한 통을 가득 채우는데요. 포장에 딱 찍어서. 이렇게 작업된 생굴이 곱게 단장을 마치면 마실 나갈 채비는 끝! 대체 어디로 나가길래 이렇게 꽃단장이냐고요? 궁금하셔도 잠시만 기다리세요. 굴의 신선도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경매를 하는 곳, 바로 수협 위판장으로 향하는 겁니다. 오늘 치열한 경쟁을 선보이게 될 굴 대령이요. 크기도 생김새도 다양한 굴, 이 중에서 오늘 최고의 인기왕은 누구일까요? 보고 또 봐도 신기한 경매 풍경. 그런데요, 경매를 할 때 이 수많은 굴들 중에서 어떻게 최고의 굴을 선택하게 되는지,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국민들 손을 보고 최고 높은 가격에 낙찰로 하고 있습니다. 경매사의 신호로 경매가 시작되면 이제부터는 수험생 눈치 작전 저리 가라! 외투 속으로 깊숙이 찔러 넣은 곳에 마파람의 개눈 감추듯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야말로 높은 굴의 인기를 실감케 하는데요. 하루에 거래되는 물량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하루에 85톤 정도 되고 있어요. 이제 계속 늘어나는 시기고 성수기 되면은 앞에가 한 20톤, 130톤 입판이 되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네. 뭡니까? 해산물을 날것으로 먹는 것을 금기시해온 서양인들이 유독 굴만은 날것으로 먹어왔는데요. 이들에게 굴 요리는 최고의 스타미나식이라고 합니다. 로마에서도 굉장히 귀한. 그렇다면 굴은 서양에서만 사랑을 받아왔을까요? 네, 아닙니다. 굴이 식용유로 이용된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한국에서도 선사시대에 조개무덤에서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양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요리 방법으로 오래전부터 즐거운 식품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세종대왕은 어리굴젓이 없으면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굴 요리를 즐겼다고 하고요. 동의보감에서도 굴을 모려라 칭하며 살곁을 부드럽게 하고 피부를 밝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몸에 좋은 굴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네, 맛있게요. 산의 진미도 제철에 먹어야 제맛이 난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이곳. 전국의 식도락가들이 모여든다는 굴 전문점인데요. 화려한 변신에 성공한 이곳의 특별 메뉴는? 저희 집 대표 음식은 바로 이겁니다. 뭐죠? 집 나간 입맛도 건배검하게 만든다는 별미 중의 별미, 영양굴밥. 천수만 단척지에서 수확한 찰진 쌀밥에 밤, 대추, 호두, 은행 등을 넣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굴을 듬뿍 넣어 지은 영양굴밥. 저희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굴을 세척할 때 바닷물로 세척해서 비린내가 안 나고 맛있는 영양분도 빠지지 않게 바닷물에서 세척하는 것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영양분 그대로 밥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최고의 영양식이자 별미인 영양굴밥. 색감이 뛰어나니 첫눈에 반하고 몸에 좋은 것은 모조리 다 들어있으니 그 영양에 또 한 번 반하고 이렇듯 사람들을 가슴에 사로잡는 다양한 매력으로 똘똘 뭉쳤으니 그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 정말 맛있게들 드시는데 어떤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정산이는 영양식으로도 좋고 부드럽고 또 담백하고 물물이 배어가지고 맨밥만 먹어도 맛이 목구멍으로 꿀떡 넘어.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술술술 잘 넘어가는 담백한 영양굴밥 외에도 굴을 이용한 별미는 또 있습니다. 찬바람 불 때면 터덕 생각나는 굴파전과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굴물회. 한 번 맛보면 모두들 헤어나올 수 없는 천하일미가 따로 없다는데요. 속 시원하게 불어줄 굴물회를 먹을 것이냐, 따끈따끈한 굴파전을 먹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고민에 사로잡힌 분들에게 딱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어느 음식을 맛봐도 훌륭 그 자체라는 거. 온몸으로 건강한 기운이 듬뿍 느껴진다네요. 달콤하고 아주 부드럽고 감치는 맛이 싹 입안을 돌면서 미치겠네. 아유, 어르신. 보기만 하는 저도 미치겠습니다.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매번 빨고 삶아도 여전히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신발. 참 걱정인데요. 이럴 때 냄새 잡는 비법이 있습니다. 뭐죠? 이쯤에서 눈치챈 시청자분들 있으시죠? 굴껍질? 그렇습니다. 오, 진짜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굴. 이제는 냄새까지 잡는다? 우선 굴 껍데기를 세제를 이용해 깨끗이 씻어줍니다. 칫솔 같은 걸 이용해서 벅벅이요. 그 다음 끓는 물에 10분 정도 팔팔 끓인 다음 물기를 제거해 주는데요. 다음부터는 힘든 작업이 남았습니다. 굴 껍데기를 잘게 부수는 건데요. 아주 곱게 부술 필요는 없고요. 망치로 톡톡톡 두드려 부수는 굴 껍데기를 물에 넣어 끓여줍니다. 또 끓여요? 물의 양이 절반 남짓으로 줄어들면 체에 걸러 분무기통에 넣어주면 끝! 완성된 이것을 각종 냄새가 나는 곳에 칙칙 뿌려주면 됩니다. 굴껍질이 탈취 효과가 뛰어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함유되어 있는 탄산칼슘은 살균 작용과 탈취 작용을 합니다. 신발이나 부츠, 옷 등에 뿌려주면 냄새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청소 안 하는 저희 집에 꼭 필요한데요. 더 이상 뿌린내 나는 신발은 저리 가라! 향긋한 향이 솔솔 풍기며 당신을 멋쟁이로 만들어줄 겁니다. 주희 씨 입안에. 겨울로 접어드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가 제철인 굴 함께 하셨고요. 버릴 것 하나 없는 팔방미인 굴로 올겨울 건강 미리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꼭 다시 찾아주세요. 네. 오늘 맛있는 유레카 식탐, 바다의 보약으로 불리는 굴을 만나봤습니다. 이 굴이 바다의 우유라고 할 정도로 영양이 풍부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굴 요리가 갑자기 먹고 싶어진 건 왜일까요? 오늘 메뉴는 정했네요. 네. 굴 요리. 네. 굴이 제철을 맞이했습니다. 네. 요즘에 젊은 분들도 이 치매 현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이 굴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모르셨죠? 철분, 망간, 타우린, 아미노산 등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굴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뇌 활동에 필수적인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굴이 또 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겠죠. 굴을 드실 때 물에 오래 씻기보다는 바닷물이 좋고요. 바닷물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차가운 소금물에 헹구듯이 씻어야 영양소 파괴를 소금물로.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왜 이렇게 맛있는 굴 놔두고 어려운 영양 얘기니 뭐 이런 것만 얘기해요. 그냥 그거 몰랐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몰라세요. 그냥 저는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굴 요리 중에서 저는 굴전이 제일 맛있어요. 금방
뜨뜻한 굴전 맛있죠. 진짜. 수많은 굴 요리가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 굴국밥이 제일 좋아요. 이런 얘기. 해장에 좋죠. 네. 뭐래도 하나 먹고 싶습니다. 굴 요리. 근데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굴 요리는 대부분 그냥 생회처럼 생회처럼 생으로 먹는 거였는데 그래야 영양소 파괴도 좀 많이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조리를 시작하면 그 특유의 그 맛과 향이 죽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오늘 하나 발견했네요. 물회. 물회. 꼭 챙겨 먹어봐야겠습니다. 근데 세 분 다 굴을 제대로 즐기실 줄 모르네. 제가? 굴은요. 왜요? 어디에 들어간 게 가장 맛있는 줄 알아요? 어디예요? 바로 김치. 그렇습니다. 김치 담을 때. 김장할 때. 김장할 때요. 김장김치 몇 포기를 따로 빼서 굴과 참기름 넣고 무쳐서 한번 드셔보세요. 다른 반찬 없이도 밥을 무한대로 몇 공기나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굴이 들어간 음식치고 맛 없는 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굴에 대해서 굿 뉴스와 배드 뉴스가 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요. 좋은 소식 먼저 말씀드립니다. 올해 이제 일사량이 좋아서 굴 풍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굴 풍년이 왔습니다. 나쁜 소식은요. 이 굴이 좋다는 걸 일본 분들이 아셔가지고 일본에서 수입을 그렇게 많이 해가신대요. 그래서 굴값이 많이 인상됐다는 소식이 좀 안 좋은 소식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굴 맛있는 거는 늘 알아가지고 그냥.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그래도 정말 굴 양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그것도 뭐 좋은 뉴스로 받아들여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금굴로 거듭난 정말 바다의 우유. 바다의 보약, 굴. 올 겨울에 많이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굴 소식 전하면서 여기 있는 예쁜 세 분의 처자들이, 예쁜 동생들이 굴 먹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오늘 굴 사드리겠습니다. 자, 굴 먹으러 갑시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제철 맞이한 굴 요리 한번 드시고요.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발견 유레카 오늘 수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티스트리 어디든 아티스트리의 연구소입니다. 희귀원료뿐인가요? 이곳에서 난 아름다움의 미래를 발견했습니다. Art of Beauty, Artistry.